솔직하게 까놓고 한국이 음, 싫어서 떠나는 거예요. 한국이 싫어서. 그렇잖아요. 한국이, 우리가 보통 음, 이민을 간다고 하면 한국에 뭔가 음, 만족하지 않는 부분이 뭔가 음, 있어서 이민 가는 음, 사람 음, 대다수인데 음, 뉴질랜드 선택한다고 했을 때 뭐 다양한 거를 사후 해석해서 뉴질랜드 선택하고 나서 내가 이것 때문에 더 떠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음, 본질적으로 돌아왔을 때 음, 뉴질랜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갈 수 있는 거를 한국에서 또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음, 불구하고 안 갈 수 있는 것보다 그래도 한국은 떠나야 되겠다. 이질적인 음. 뭔가 이게 내면에서 한국에서 살면서 음. 뭐가 너무너무 아니다가 좀 더 한국에 설득력이 있을 살면서 것 아닌 같아요. 거 많죠. 한국에 살면서 아닌 거 많죠. 네, 그게 좀 더 제가 설득력이 있을 것 느꼈던 같아요. 한국에 뉴질랜드에 대한 살면서 그런 아닌 것보다는. 게 네. 많다는 거는 제가 이제 이전에 경험하지 않았을 때는 몰랐던 그냥 이제 제 비즈니스만 하던 시절에는 몰랐던 어떤 정부가 어느 방향이냐에 따라서 국가가 발전되느냐, 발전되지 못하느냐, 그리고 사실은 시민들의 성숙하지 못함이라는 것도 정치라는 분야에 들어가서 관심을 갖게 되면서 깨달은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의 방향은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방향으로 가진 않아요. 지금 최근에 이제 투표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또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기업인들을 파괴하고 그리고 기업인만 파괴하는 게 아니라 작은 중소기업들도 지금 파괴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어떤 정부의 방향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중산층 있잖아요. 한국에 기회가 많다고 생각하는 건 한국에 중산층이 많기 때문에 기회가 많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의 방향은 중산층마저도 파괴하는 방향이에요. 근데 중산층이 파괴된다는 건 국가의 미래와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기회가 많다라고 생각하는 건 한국의 이제 정치적인 현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왜? 한국의 지표가 나쁘지 않거든. 주가도 지금 되게 높고 코스피도. 근데 그거랑 별개로 이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미래를 당겨다 보잖아요. 미래를 당겨다 봤을 때 한국이란 나라의 미래가 과연 내가 살고 싶은 나라인가? 내가 내 앞에 말을 할 수 있는 나한테 자유가 있고 내가 원하는 경제 활동을 했을 때 내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우리는 과정의 균등함, 과정에 대한 어떤 그런 기회의 평등을 원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 과연 여기서 내가 기업을 하고 싶은 나라인가? 거기에 대한 질문도 당연히 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은 예스가 아니었고 노였고요. 그런 부분도 당연히 고려가 됐죠. 그런 부분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게 정치 때문에 결국 나간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이유도 있죠. 근데 이런 거예요, 대표님. 정치적인 이유는 사실 제가 그 오랫동안 제 밑바닥에 깔려있던 그 심리거든요. 오랫동안. 왜냐하면 아시잖아요. 제가 자유와 혁신이라는 정당에서 최고위원이라는 직을 수행하면서 정치라는 영역에 들어가서 현실을 본 거예요. 한 사람의 갈아 넣음으로 바꿀 수 없구나. 그리고 또 시민들이 뭔가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걱정했던 일은 결국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또 그걸 내가 걱정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구나. 그리고 사실 이 얘기 안 하다 오실 거예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이 상황을 대한민국은 하나님 관점에서 먹튀거든요. 먹튀예요, 대한민국은. 음, 그래서 하나님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어떤 그 뭐라고 할까? 하나님의 그냥 복음 하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이란 국가를 미국에 가서 너희들의 형제 자매다. 그 클로징에서 그 기반 안에 만들어진 나라인데 그에 비해서 감사를 너무 모르고 이런 게 성숙하지 않은 시민의식인 거죠. 감사를 빨리 잊고 뭐든지 받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팔아서 복음팔이 비즈니스를 하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근데 여기 들어가서 저도 뭐 해보고 싶었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의리도 지키고 싶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은 뭐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부정선거 밝히고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내가 뭐라도 할 수 있는 게 없을까를 찾다가 그때 들어온 게 자유와 혁신 최고위원 그 선출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럼 이거라도 내가 해보자 들어간 거예요. 근데 들어갔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네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시다바리를 100년을 여기서 한다고 내가 대한민국 미래를 못 바꾸는구나를 깨닫고 빠져나왔어요. 찰리 커크가 그때 죽을 무렵 조금 죽고 조금 뒤에요. 그리고 나서 정치에서 나오고 사실 저 정말 되게 고통스러웠어요. 일단 내가 너무 무능하구나 현실을 깨달았고 그리고 되게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기대하시는 게 있을 텐데 이 길이 아니라면 그 다음 단계 나한테 뭔가 비전을 주실 텐데 내가 어디에 쓰여야 될까? 이걸 찾았어요. 이걸 찾았고 가능성을 제가 다양하게 열어놓고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예전이면 제 고집을 조금 더 저는 부렸을 거예요.
비즈니스적으로 이걸 할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교만하고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걸 알고 나니 오히려 뭐든지 열어놓고 기회가 되면 예스하고 대표님이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똥이라도 퍼야 된다고. 음, 근데 예전에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똥을 퍼 나처럼 배운 여자가. 근데 이제는 내 사명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 똥을 푸는 게 필요하다면 똥이라도 푼다는 심정으로 사실은 택한 거예요. 음, 밑바닥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그 밑바닥에서 기적을 만들어서 다시 내가 올라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모든 여정에 이 모든 여정에 사실은 결국 해야 되는 게 주은숙이라는 사람이 쓸만한 도구가 돼서 음,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데 쓰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전에 내가 인간다운 쓸모를 맥스해야 되잖아. 근데 한국이란 나라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걸 그러니까 저는 제 주제 파악을 현실적으로 했는데 여기서 내가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돈은 좀 더 벌 수 있겠죠. 다시 자영업을 할 수도 있고 뭐 하고 나면 옛날 벌던 만큼 벌겠죠. 근데 그게 인간으로 제가 태어나서 제가 해야 되는 맥스 끝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음. 그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한국에 있는 그 자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리고 그게 약간 무능함으로까지 올 수 있는 어떤 그런 한계,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외국에서 어쩌면 좀 더 배움의 길로 선택하고 또 그 거기서 요즘에 디지털이고 또 글로벌적인 부분들이 말에 대한 파워가 있다 보니까 또 그렇게 연결하면서 다시 한국에 대한 어차피 내 민족성이 한국에 대한 뿌리가 원래 있으니까. 근데 사람들은 또 지금 말 그대로 유튜브도 막 8만 유튜버죠. 거기다가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이 나름 그래도 자유혁신당에서 있었던 인간이 나름 지금 이 나라에 이 개판된 이거 이 나라에 이 이런 나라에 너는 외국에서 유학하고 있네. 너 참 잘났다 그래서 그래 너 떠난다고? 그래, 갔다 다시는 오지 말라. 막 이런 댓글도 분명 달릴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꼭 해명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거에서 좀 내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 깜짝 놀랐어요. 대표님이 설마 댓글 안 읽으시잖아요. 제 유튜브 네. 채널에서 댓글을 읽으셨나? 아니, 안 근데 해봤어요. 이렇게 네. 생각해요. 물론 안 읽으신 건 알죠. 어떻게 생각하냐면 당연히 인간들은 내가 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누군가 할 때 되게 불편해요. 되게 불편해하고 그 사람이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걸 맞아요. 이전에 많은 경험을 통해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저는 제가 그렇게까지 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가 생각했는데 아직도 저를 따라다니면서 아직도 저를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음,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남들이 하지 않는 사실 지금 되게 욕 처먹기 좋은 시기죠. 얼마나 욕하기 좋아요. 그죠? 안 그래도 욕할 거리가 충분한데. 근데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들한테 시기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은 이 사람의 말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이전에 그 대표님께서 저한테 그 아이디어를 주셨을 때 했던 그 시기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상황을 되돌려 보자면 이렇게까지 선거가 개판일 거라는 걸 몰랐고, 물론 해먹을 거라는 건 알았어. 이번에 세게 헤쳐먹을 거라는 건 알았는데, 하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나라는 사람이 조금 더 큰 도구로 내가 조금 더 커지면 사실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뭘 느꼈냐면 저희 VIP 고객을 도우러 들어가서 콜드콜 하면서 그때도 제가 느낀 게 내가 돕고 싶다고 도울 수 없구나. 참 내가 작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정치에 들어가서도 저 똑같은 걸 느꼈어요. 내가 돕고 싶다고 도운 게 아니라 내가 더 큰 사람이 돼야 되는구나. 도우려고 해도 의도와 내 마음만으로 돕지 못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조금 더 단단한 도구가 돼서 조금 더 쓰임 있는 도구가 돼서 사람이 매일 오를 필요는 없잖아요, 대표님.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시기에 오를 필요도 없어요. 네. 내가 생각하는 더 큰 비전과 목표가 있으면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한 번만 오르면 되거든요. 그 어, 생각이에요. 매일 오를 필요는 없어. 왜 매일 오라야 돼? 대중들이 너한테 매일 오르라고 주장하는데 지금도 많아요. 너도 나와서 싸워라. 근데 그거는 그 사람들이 저한테 하기를 원하는 삶인 거고, 제가 하나님이랑 저랑은 1대1이잖아요. 네. 그 관점으로 생각했을 땐 지금 나한테 주어진 이 일을 해내고 내가 더 큰 사람이 되면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예를 들어 대한민국 국민들을 조금 더 이 사람들이 지적으로 성숙해지는데 제가 기여를 할 수도 있을 거고, 사실 그게 저는 저의 본업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자녀가 되기 전에 부자의 자녀가 되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자녀까지는 내가 이 사람들을 못 끌고 갈지라도 부자의 자녀가 되는 길까지는 제가 이끌어가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제 주제 파악이라고 생각하고. 네.